뭐 이렇게 쭉 써놓은 거는 여러분 뭐 지식에 도움이 되라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관점이에요, 관점. 통계를 왜 배우는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어려운 거 같은 거 풀어드릴 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만요. 예, 가끔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릴 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이 안 나와. 데이터 정리를 좀 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술이 되게 많은데 데이터를 잘 배열해 놓으면 이게 뭔지 직관적으로 들어오고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실수도 줄어들거나 성격을 규정할 때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계를 배우는 것도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계라는 걸 배우는 거고 중학교 때 이제 배운 그 논리를 따라가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뭔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가끔 예시를 드는데 무슨 우리 반 아이들의 평균 키를 얘기한다. 우리 반 아이들의 키는 1번 몇, 2번 몇, 3번 몇, 4번 몇, 뭐 30번 몇 이렇게 다 불러주는 건 아니란 거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얘를 대표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이다라고 불러요. 대표값은 중학교 때 배우시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익히 하는 게 이제 평균. 키다라고 하면 평균 키가 얼마다. 우리 반 평균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니까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앙값이 있고요. 최빈값이 있어요. 그냥 한문만 풀어도 알 수 있죠. 중앙은 말 그대로 값의 가운데라는 거고 최빈값은 어떠한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최빈값이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냐는 그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각각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평균과 중앙값의 어떤 차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어쨌든 인문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필수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문과 애들이 이런 걸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평균이 이제 왜곡되기가 가장 쉽거든요. 튀는 값 하나만 있으면 바로 왜곡될 수 있어요. 가장 익히 유명한 거 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평균 연봉, 거기 대학 졸업자의 평균 연봉이 무슨 몇십억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질학과인가? 노스캐롤라이나 지질학과의 평균 연봉이 몇십억이야. 그럼 혹시 거기 가면, 어휴, 나도 몇십억을 버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졸업자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균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상식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위고비가 아시아 어디더라 나라가 덴마크인가 스위스인가 그렇죠. 알죠? 위고비가 뭔지는 당뇨 치료제 개발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비만 치료제 그렇죠. 위고비가 GDP 덴마크라고 합시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덴마크의 GDP를 넘었거든요, 매출이. 그럼 이제 덴마크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위고비를 이 나라의 GDP를 산출할 때 포함할 거냐 말 거냐, 경제 규모를 산출할 때. 왜냐하면 얘가 들어오면 왜곡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국가 GDP를 넘어선 매출을 기록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이런 게 통계에 포함되느냐 안 해요. 통계는 그래서 장난치기가 진짜 쉬워요. 그래서 통계가 뭘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계는 사실 내용을 뜯어봐야 돼요. 가끔 통계도 아닌데도 장난치기가 쉽죠. 학교 입결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그 학교가 서울대를 몇 명 보냈대. 연고대를 몇 명 보냈대.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거기 갈 수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 그 밑에가 정규 분포로 분포하는가. 예.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 아니 서울대를 예를 들면 10명을 보냈으면 한 연고대는 한 30명을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서성하나에는 한 5, 60을 보내고 중경외시 한 200명 보내고 이런 학교면 그 학교가 되게 잘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대를 10명 보냈는데 중경외시를 한 3명쯤 보내고 서성하를 한 2명쯤 보내요. 근데 거기서 한 40등 한대. 오 잘하자? 아니지 씨. 거기를 탈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거죠. 사람들 되게 잘 속아요. 속이는 놈의 문제긴 한데 이거 되게 잘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인문학, 어문학을 할 게 아니라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어문학 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국문, 영문, 일문 저놈의 모기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이씨, 영상 어떻게 잘라, 씨. 예. 국문, 영문, 일문, 노문, 서문 이런 거 할 거 아니라면은 그쵸? 그러니까 순수 인문학도 사실 계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 인문학이라는 게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어문 계열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의 사고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학을 가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통계는 상당히 이게 있다. 그래서 중앙값은 괜히 많이 기억했는데 평균은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값은 가운데 값이어서 1, 2, 3, 4, 100이 있으면 중앙값은 3이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걸 대표하는 거지. 100은 튠 값이에요. 아, 5개라서 그런다 치시면 그러잖아. 10까지 있는 11까지 있다고 10까지 있는 다음에 500이 있어요. 평균 내면 그죠? 대충 1000 정도 하자. 1부터 10까지 있고 1000 정도 있으면 이 평균 내면은 100이 넘거든요. 평균 100이 넘나? 1, 2, 3, 4, 5, 6, 7, 8, 9, 1000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은 여기 어딘가에 가운데고 너는 예외 처리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중앙값으로 하시면은 이제 얼마야? 6 나오나요? 아 몰라. 11개니까 그렇지 가운데가 여기일 테니까 6이 이제 중앙값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질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균이라는 걸 배우죠. 그래서 평균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일종의 가공의 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과 2를 평균 내면 1.5인데 1.5랑 값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죠? 1.5가 어디 존재합니까? 그렇죠? 1과 2를 가공한 값이죠, 일종의. 일단 이렇게 좀 관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 근데 평균은 이제 말 그대로 함정이 있어요. 방금과 같은 함정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간의 불균등성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데이터도 만들어 놨는데 A그룹의 어떤 별량,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쪽지 시험에서 10문제를 풀었는데 그 맞은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A그룹에서 3개 맞은 애, 4개 맞은 애, 5개 맞은 애, 6개 맞은 애, 7개 맞은 애가 있다 라고 하시면 평균이 얼마로 나오죠? 5로 나온다는 거죠. 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3, 4, 5, 6, 7 더해서 나누기 5를 하신 거니까 이제 5가 나온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 1, 3, 5, 7, 9 점이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1, 3, 5, 7, 9를 하시면은 나누기 5를 하시면 평균이 5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두 집단은 같지가 않죠. 두 집단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중딩들도 말할 수 있어요. 초딩들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는 뭐 조밀조밀한데 그렇죠? 얘는 그냥 좀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만 가지고는 이 그룹의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입한 게 바로 삼포도예요. 마운틴 그래프, 뭐 라이브한 그래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포도 아니죠. 그렇죠? 흩어질 산자니까 흩어져 분포하는 정도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작고 귀여운 문해력. 그렇죠? ht어져 분포하는 정도를 있고 흩어져 분포하는 정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준 편차 있고 평균 편차 있고 하는데 뭐 다 됐고 그냥 삼포도 표준 편차를 도입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평균을 보완하는 걸로 표준 편차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밑에 다 써있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대표값이 필요하고요. 평균은 함정이 있으니까 삼포도를 도입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 별량. 별량은 뭡니까? 그냥 값이라고 생각하시라. 데이터 한 개가 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영어로 민이죠. M이에요. 알겠습니까? 한번 했으니까 이제 안 잊어먹겠지. 그렇지 않나? 이제 영어에 도움이 하나가 되었네. 영어 단 하나를 외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편차. 이제 편차란 뭐냐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졌는가예요. 그렇죠? 편은 그냥 뭐 절편할 때 편차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냥 대충 하자. 편두통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네 편, 내 편의 그 편이야. 편견할 때 편이고 알겠습니까? 차는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편차는 이제 이런 건데 평균이 5인데 편차가 3이면 편차가 7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얼마큼 떨어졌어요?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이만큼 방향성을 가지고 쓰시면 되겠어요. 얘는 얼마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량 X에서 그렇지? 평균 M이라고 한다면 편차는 어떻게 구하죠? M-X, X-M이야. 헷갈리지 새끼들아. 자, X-M
m입니다. 그래서 값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별량이라고 하시면 이게 평균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편차다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저 편차 거기 써 있죠. 별량과 평균의 차.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편차들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거라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는 3점이고 얘는 4점이고 얘는 5점이고 얘는 6점이고 얘는 7점이에요.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뭘 도입한 거야? 평균을 도입한 거야. 다시 평균을 도입했는데 평균만 가지고는 또 얘네 집단을 알 수가 없잖아. 얘네와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얘는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2가 떨어지고 얘는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1이 떨어지고 얘는 평균으로부터 0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 또 차치지. 한 방에 말하려고 하는데 편차를 그럼 1번부터 30번까지 다 읊어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편차도 뭐가 필요하겠어? 요약된 정보가 필요하겠지. 편차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평균을 내보자 하고 냈는데 어때요? 더하시면은 더하기 하시면 얼마가 돼? 더하면 0이죠. 편차의 총합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것이 평균이니까 라고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라는 게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이 두 값을 평균 내면 이쯤에서 나올 텐데 이쯤에서 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잘라서 여기다 넣은 값이 뭐가 돼야 돼?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평균이 다 모은 다음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니까. 그치? 남는 것과 모자란 것의 총합이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0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편차의 총합이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우리가 편차의 총합이 0이 되니까 우리가 대표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얘는 다 더해서 뭐 해야 되니까? 개수로 나눌 거 아니야. 편차를 가지고 뭘 구하고 싶은 거야?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다 더하는 순간 0이 되는 거야. 그럼 방법이 있네요, 선생님. 너는 2고 너는 1이고 너는 0이고 너는 1이고 너는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지, 이 자식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일이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편차가 모르겠어. 편차 A야. 그럼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또 일일이 나눠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려고 이런 거 한다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못하니까 이걸 일일이 하지 않으려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편차를 뭐 하겠어? 이제 뭐 하시겠냐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뭐죠? 제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편차를 뭐 하시는 거야? 제곱하시면 이제 뭐가 사라져? 부호 걱정이 사라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하셨어. 편차의 제곱을 4, 1, 0, 1, 4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다 더하셔서 개수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다 더하셔서 5개로 나누시니까 얼마야? 2가 되고,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분산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분산이 뭡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라고 뱉어야 되는데 문제는 글자로 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재빠르게 의미를 생각해서, 그쵸?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낸 겁니다. 개수로 나눠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의미를 생각 못할 것 같으면 외워요. 알겠냐? 영어처럼 분산이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분산이 뭐야? 편차의 제곱 평균이야. 한 300번 정도 쓰면 외워지지 않겠나? 수능 때까지. 알았어, 300번 좀 오버한 거고 30번 정도 쓰면 외워지지 않겠나? 너희 30번 써본 적 있니 뭘? 없겠지, 이 새끼들.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면 한 30번이고 50번이고 써야 되지 않아요? 저는 계속 써갖고 외워질 때까지 계속 썼거든요. 외워야 하잖아. 아니, 왜 외워야 하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안 그러더라고.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알았어, 또 안 할게. 진도 바쁘다고 해놓고 갈굼의 여력이 없는데 나는 좀 웃긴 거라니까. 외워, 그냥. 외우고 싶으면 외워. 알겠어? 어쨌든 될 때까지 하면 외워져, 원래. 아니, 무슨 그런 거 있잖아. 뭐 노래 한 절을, 뭐 노래 한 곡을 통째로 외우래. 단어 한 개 외우는 건데 그거 가지고 될 때까지 하면이라는 게 뭐, 선생님 자꾸 의지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책 한 권을 외우랬냐? 단어 한 개. 단어 한 개 외우면 계속 외워져. 알겠어? 별거 아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걸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분산은 2라는 게 5로부터 이만큼 대충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왜냐면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약간 왜곡된 값이죠. 왜 왜곡이 돼 있죠? 제곱이 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뭐야? 얘를 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주었다. 루트를 갈겨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뭐야? 루트의 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약간의 어쨌든 간에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봐봐, 생각해봐. 어떠한 편차가 있고 제곱하고 편차를 제곱하고 편차를 제곱하고 편차를 제곱하고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5로 나눴어. 그 다음에 쭉 루트를 씌우면 아 너도 절대값 너도 절대값 이런 게 아니잖아. 맞지? 무슨 말이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a와 b의 합이냐? 이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표준 편차라고 쓰는 거예요. 스탠다드하게 디비에이션 돼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편의상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값을 일일이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제곱이라는 일괄적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부호를 극복해냈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곱되어 있는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뭐 한 거야? 그 값의 의미를 근접하게 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편차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큰 상관이 없어요. 표준 편차라는 말이 웃기거든요. 이 통계에서 표준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렇지? 평균과 표준은 다른 말이잖아, 분명하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냥 표준 편차라고 이해한다라면 여기서 떨어진 정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실 표준 편차라는 게 여러분이 5에서 그럼 표준 편차가 1.4면 5를 기준으로 1.4 정도 떨어져 있나요? 얘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얘는 1 정도 떨어지고 얘는 2 정도 떨어져 있고 얘는 1 정도 떨어지고 얘는 2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대충 생각하시면 1.5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 말도 어려울 수 있어 너희들한텐. 근데 어쨌든 1, 2니까 3이고 나누면 2고 이것도 1, 2니까 3이니까 나누는 건 2니까 그쵸? 1.5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평균적으로. 뭔지 알겠어? 다 더해서 다 나누든가 5로 나누든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웃긴 건데 표준 편차라는 게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야. 뭐야? 다른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아니면 기존의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표준 편차가 크냐 작냐 이런 상대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그룹은요. 다시 A그룹은 지금 평균이 얼마야? 5고요. B그룹은 평균이 얼마야? 5인데 맞습니까? 자, 표준 편차가 1.4고 표준 편차가 2.8이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다고요. A그룹은 평균으로부터 가깝습니까? 대부분 다? A그룹의 성적은 그렇죠? A그룹의 쪽지 시험 성적은 대체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B그룹은 아이들 사이에서 5명의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뭐 성적의 어떤 그 불균등이 심합니까? A그룹보다?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을 답하는 거지. 5로부터 이 새끼들이 다 2.8씩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고.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일종의 상대적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준 편차의 등장 배경을 보면 뭐야? 편차의 전체 합은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호 문제 때문에 이렇다는 거고요. 그렇죠? 부호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버렸다고요? 편차를 제곱해서 뭐 한 거야? 다 더하신 다음에. 맞습니까?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개수로 나눠주시면서 평균을 때려놨더니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분산, 흩어졌다라고 부른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돼서 뭐야? 왜곡된 값이므로 여기다가 뭘 씌웠다고? 루트를 씌웠더니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루트 씌운 분산을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고. 자,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더 중요해요. 자,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뭐예요? 뭘 구한 거예요, 결국은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구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값들을 다 모아다가 그렇잖아. 평균을 낸 거 아니야. 그리고 부호를 극복하고 왜곡을 어느 정도 극복하려고 한 가공의 값이다 정도 생각하시고 표준 편차는 뭐야? 평균으로부터 뭐야? 떨어진 정도 값들이 별량들인데 어쨌든 평균으로부터 값들이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뭐 지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덱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뭐 굳이 이제 나중에도 뭐 얘기하겠지만 의미를 부여하시면 분산을 구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분산은 의미가 뭐냐면 계산적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 그치? 그 계산에서는 뭐야? 그냥 분산까지만 구해도 상관없고 표준 편차 구하려면 표준 편차 구하면 되는데 그건 4에다 루트 씌우세요, 3에다 루트 씌우세요. 똑같은 말이니까 분산은 계산적 의미만 가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실제 의미는 뭐가 있어요? 실제 값의 의미는 표준 편차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거기다 밑에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분산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루트만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산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산성으로. 왜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나 실제 데이터 값을 구해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표준 편차라는 거 거기다 뭐야? 루트를 씌운 값이고 분석상에서는 뭐야? 표준 편차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수식화합시다. x2, x3, x4 별량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수식화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평균 M은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하신 다음에 뭘로 나눠요? 개수로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예쁘게 쓰면 뭐가 돼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n분의 1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뭐 정석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쓰는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거 보통 생략하면은 뭐예요? 그냥 i는 1부터 n까지예요.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 쓸 때 좀 고민이 많았어요. 다 생략하고 썼다가 아씨 아닌 것 같아서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그냥 그 강의할 때든 여러분 계산할 때도 시그마 아래 위아래 없으면 뭐 i는 1부터 n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i를 씁니까? k를 쓰지. 내 맘이에요. 내 맘이에요가 아니라 통계할 때는 다 i 써요 보통. 그럼 너는 x가 아니라 뭐 t라고 놓고 구해라 씨. t는 뭐야? 치환된 거 할 때 보통 t 쓰고 그러잖아. 알겠습니까? 뭐 상수 t라고도 하고 뭐 상수 k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습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그래서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다시 그러면 뭐야? n분의 1은 나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걸 보고 바로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눴네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뭐더라? 평균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분산. 뭐 해야 돼? 편차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 빼기. m을 하셔서. 그렇죠? 더 샘플에서 모르니까 플러스 하시고 x2에서 또 m 하셔서 제곱하시고 편차를 제곱하신 다음에 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하신 거야? 개수로 나눠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분산을 이렇게 쓰고요. 실제로는 뭐 아시죠? 이렇게 누워 있죠. 나 잘 못 그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얘를 빨리 쓰면 자꾸 6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인쇄된 거 봐. 인쇄된 거 보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 그지 않나? 약간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 난 몰라. 나 잘 못해. 제가 그 미술에 대한 어떤 큰 어떤 저에게는 장벽이 있어요. 미술에. 자, 뭐라고 읽어요? 시그마라고 읽어요. 알겠습니까? 그 시그마예요. 알겠죠? 시그마 소문자고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시그마 제곱 분산이고요. 오케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서 그냥 제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예요? 시그마? 이것도 시그마죠. 그렇죠? 자, 시그마. 의미가 달라요. 다 합하라는 거고 이거는 표준 편차라는 뜻이니까 뭐예요? xi 마이너스 m을 제곱하시고요.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싹 더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싹 다 더한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 전체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편차의 제곱에 뭐 한 거예요? 평균이다.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눴다. 알겠습니까? 자, 얘는 너를 루트를 씌웠다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분산은 이렇게 구하지만 이렇게 구하는 게 굉장히 괴로우므로 어떤 방식으로 구하냐면 분산 변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분산 변형식은 그냥 얘를 계산을 빨리 해놓은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고요.
자, 요거 하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빼냈고요. 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뭐가 돼요? i는 1부터 n까지인데 i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n을 그냥 곱해서 나오시겠죠? 그렇죠. n을 곱해서 나오시니까 n을 곱해서 나오시면 얼마가 돼요? 그냥 m 제곱이 되겠죠. 아니 님들아, 그러니까 여기 n분의 1 곱하기 요거 풀면 뭐가 돼? nm 제곱이 된다고. 왜? i는 1부터 n까지인데 상수가 없으니까 그 변수가 없잖아 이 안에. 그러니까 뭐야?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 시그마도 까먹었냐? 아 미치겠네. i는 1부터 n까지 m 제곱이라고. i가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m 제곱을 n번 더한 거니까 이게 결과가 뭐야? nm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nm 제곱에다가 n분의 1을 곱했으니까 뭐만 남겠어? m 제곱만 남겠지. 알겠니? 아 만만치 않은데 이 녀석들 봐라. 플러스 m 제곱이고요. 그다음 너는요? 봐라 여기 뭐냐? 여기 뭐야? 다 더해서 n으로 나눴네? 개수로 나눴네? 그걸 뭐라 그래? 평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노란 게 m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 2m 제곱이 되고요. 얘는 몰라 그냥 써. 제곱해서 뭐 해야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정리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분산 변형식은 뭐가 돼요? n분의 1의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이 돼요. 알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값을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낸 다음에 그 다음 뭐 한 거야? 평균을 제곱해서 빼주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계산에서 압도적으로 빠르다. 이건 안 빠른데요 라고 하지 마. 이거 소수점 뜨기 시작하면 원래 평균은 소수점 잘 뜨잖아. 아까 말했잖아. 가공된 값이라니까. 이건 내가 지금 그냥 5로 맞춰놓은 건데 평균이 4.8쯤 나와봐. 그러면 이제 뭐야?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고 4.8에서 망정이지 4.723 뭐 이런 거 나와봐. 그럼 뭐야? 배짜치기 시작하지. 4.723은 뭐야? 한 번만 제곱하면 되는데 너 제곱하고 끝이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다음은 이런 거예요. 아니 얘들아 한 번 했잖아. 다음은 이런 거예요. 별량이 이렇게 있어요. 4, 3, 7, 4, 4, 7, 6, 5, 6, 4, 7, 7, 5, 4, 3, 4, 6, 4, 6, 4.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4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이럴 건가? 그럴 거 아니지, 그치? 이해돼요? 좀 바보 같으니까 뭘 만들어 온 거예요? 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무슨 표라고 해요? 도수, 분포, 표라고 해요. 도수가 분포하는 표, 도수는 뭐 정도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도수 분포표에서의 그러면 뭐야? xi 값이죠? 3. fi는 뭘까요? 아씨 못 타놨어. 아 스트레스 받아. f 아래 첨자 i예요. 상관은 없잖아. 그렇지 미안해. 자, fi가 뭐죠? 3이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3이 2개 있더라라는 거 알겠니? 4는 몇 개 있니? 8개 있다. 그게 도수 분포표야. 빈도가 정도가 분포하는 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i는 뭐겠어요? 빈도. f는 뭐야? 그래서 빈도를 뜻하는 영단어. f로 시작하는데 빈도가 뭐니 영어로? 그렇죠. 야 명세형이 얘냐? 프리퀀시냐? 그치? 맞죠? 프리퀀트가 빈번한이라는 뜻이고요. 예. 당연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해서 뭐 해야 돼? 다 더하면 얘를 뭐 하는 거야? 한 방에 싹 더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일일이 더하는 거가 뭐야? 굉장히 낭비적이니까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계산을 때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핵심적으로 뭐야? 얘와 얘가 차이가 없어요. 얘와 얘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시그마 xi n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하겠어요? 3 더하지 말고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3이 몇 개 있다? 2개 있고 4가 몇 개 있어? 8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냐?
xi, fi. 그쵸? 그게 그 개수만큼 있고요. 그쵸? 그걸 다 곱하신 걸 뭐 하시면 돼? 싹 다 더하시면 될 거고요. 그쵸? 요 개수를 또 뭐 하시면 돼?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거 다 더하면 몇 개? 총 20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시겠어요? 도수분표표에서의 요건 뭘 의미해요? 평균을 의미하죠. 알겠습니까? 요 의미를 좀 다 알아야 돼요. 그게 있는 개수만큼 곱하여 나놓고 싹 다 더해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걸 계산으로 하시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3 곱하기 2, 4 곱하기 8, 5 곱하기 2, 6 곱하기 4 더하기 7 곱하기 4 하신 다음에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2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하실 거라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 보통 라지 n이라고 써요. 라지 n 전체 합, 전체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시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값을 그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 뭐야? 총 개수로 나눠주시면 우리 그걸 뭐라 그래? 평균이라고 하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분산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시겠죠. 그쵸? 편차를 마찬가지로 제곱하신 거가 뭐야? 그 개수만큼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걸 싹 다 더하신 다음에 뭐 하면 돼? 총 개수로 나눠주시면 될 거고요. 이것도 이해되죠? 그 다음 분산 변형식은 미안. 이게 이제 분산 변형식이에요. 자, 요 식에도 부담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비교해보시면 n분의 1의 시그마의 xi의 제곱에 마이너스 m 제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만 들어온 거야? 개수만 더 들어온 거죠. 그쵸? 알겠습니까? 개수만 여기 더 들어왔고 n분의 1도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보면 쓰다가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는 개수를 반영하나요? 안 하죠? 개수 나누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평균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이미 뭐가 돼요? 개수가 반영된 값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놨기 때문에 개수가 이미 뭐야?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얘에다가 또 개수를 곱하거나 또 개수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거 외울 때도 좀 편하게 외우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